그러면 1 빼기 공비 공식도 있고 공비 빼기 1 공식도 있는데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 빼기 공비 공식을 쓰는 게 계산이 좀 덜 불편하겠다. 그래서 하러 갑니다. SN은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항수승. 이 항수가 지수가 1에서부터 10까지 10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11개 있는 거죠. 항수승 곱하기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1이니까 곱 하나 많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정리하는 것은 분모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분의 1 빼기 2분의 1의 11승 이렇게 될 거고, 분모 문자 2를 곱하면 2 빼기 2분의 1의 10승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2 곱하면 분모가 2 하나 까질 거니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두 번째 뭐 해볼까요? 2 4 8 16 32 1024 이거를 더해보래요. 그럼 차례대로 일정한 수 2씩 곱해져 있는 수열, 등비수열이 있는데 그 등비수열 합하란 얘기잖아요. 1024가 이게 2의 10승이거든. 이렇게 결국 2의 1승부터 2의 10승까지 다 합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공비가 2죠? 공비가 2니까 이거는 공비 마이너스 1 공식을 쓰는 게 낫겠구나. 공비 2예요.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항수 2의 1승부터 2의 10승까지 합하는 거니까 10개죠. 항수승 곱하기 첫 번째 항 2를 곱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할 수 있겠니?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항수승 첫 번째 항 2를 곱한다. 분모는 1이니까 됐고요. 이렇게 곱하면 2의 11승 빼기 2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구조를 분석해 보러 갑시다. 등비수열의 합의 구조. 등차수열의 합도 구조 분석을 했던 것 같아.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며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야. n제곱의 개수에다가 2를 곱하면 공차가 나와.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거든요. 등비수열의 합도 구조를 분석하고 있으면 좀 편리하게 계산될 때가 많아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자, 해보죠 또. 등비수열의 합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Sn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항수승 첫 번째 항 A를 곱한다. 이렇게 생겨 있는 거잖아. 등비수열의 합이. 그러면 R-1분의 A 요만큼을 네모라 하자. 요만큼 네모라고 하면 요 준식은 네모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생겼나 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저걸 네모라고 놓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나 봐. 그러니까 네모에다가 너를 곱하고 네모에다 너를 곱하잖니? 그럼 생긴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모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네모 이런 식으로 생겼나 봐.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은요, 얘가 R이 공비잖아요.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가 봐. 그래 보이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가 봐. 다시 등비수열의 합은요,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가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의 합이 3 곱하기 2의 n승에다가 마이너스 3이었대요.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등비수열의 합일 거야가 바로 보여야 돼.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숫자 3과 뒤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3이 있대요. 비교를 해보면 이게 반수 관계잖아.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겠구나. 그럼 이때 n의 미수가 공비니까 여기서도 지금 공비의 n제곱 그랬잖아요. 공비 n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이제 공비인 거야.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잖니?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비의 n-1승 이렇게 쓸 거잖아. n-1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이미 공비가 2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합구조만 분석을 해놓으면. 첫 번째 항은 S의 1, A1과 같다 그랬었죠.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A1과 반드시 같겠죠. S1은 반드시 A1이 되는데 SA1은 뭐 A1은 여기다 1 집어넣게 되면 6에서 3을 빼요. 3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해보자. 첫 번째 항은 3이고 공비는 2였으니까 2의 n-1승 이렇게 쓰게 되면 등비수열 일반항을 구한 거와 마찬가지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또 해봅시다. 2번. 어떤 수열의 합이 2의 n 더하기 1승 아니야 7 곱하기 2의 n 더하기 1승 아이씨 플러스 k 이거가 등비수열이 되도록 그랬대요. 등비수열의 합이 되도록 그때 k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이따가 쳐봐요.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이 되도록 k 값을 정해보세요. 등비수열의 합의 구조가 되려면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가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기분이 안 좋은 게 공비의 n제곱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밖으로 가. 얘는 2의 n제곱이 있고 2의 1승을 한 번 더 곱하는 거거든요. 그 2를 앞에다가 곱하면 14가 돼. 이렇게 더하기 k가 되거든. SN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알겠네.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14랑 뒤에 있는 k가 반수관계면 등비수열인 거잖아. 그럼 k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4.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오리지널로 풀려면 열심히 풀어야 돼.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등비수열의 합의대라는 소리는 여기에서 AN을 구하잖아요. 일반항을 구해보면 네가 등비수열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겠죠? 어떤 수열의 합이 있는데 AN을 구하면 등비수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SN이 나와 있는데 AN을 구하고 싶잖니? AN이라는 것은 SN에서 조심해야 돼. SN-1을 빼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3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AN 요거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잖아. 이렇게 쓸 텐데 조심하라 그랬죠?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다 했잖아. 요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러 가. 일반항은요 7 곱하기 2의 n 더하기 1승 플러스 k 네가 SN이라는 소리고 빼기 SN-1은 저기 n 대신에 n 빼기 1 집어넣는 거니까 7 곱하기 2의 n승 더하기 k 이렇게 됩니다. k하고 k는 약분이 되죠. 없어지죠. 너는 7 곱하기 2의 n 더하기 1승 빼기 7 곱하기 2의 n제곱이야. 식 복잡하면 공통인수로 묶기로 했어. 7 곱하기 2의 n승으로 묶어요. 앞에는 2만 남고 뒤에는 1만 남고 그래서 7 곱하기 2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여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다. AN을 실컷 구해봤더니 7 곱하기 2의 n제곱이더라.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 수식상 그렇잖아.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잖아. 서술형이 그렇게 자주 나와. 얘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일반항은 수식상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밖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얘가. 그럼 이제 확인하러 가야 돼. 요 식이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요. 요 식을 두 번째 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n 대신에 1을 집어넣은 S1을 구하러 가. 아까 SA1이 반드시 A1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반드시 A1이라고 그랬잖아요? S1을 구해보면 여기다 1 대입해보잖아. 그럼 7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K가 나와. 그러니까 A1이 뭐냐면 28에다 더하기 K가 나온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 얘기죠. 근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되는 상황인데 얘가 AN이 등비수열이 되도록 그 소리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다 만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2번식에다가 n 대신에 1을 집어넣은 상황을 생각을 하러 가요. A1을 이제 구한다는 소리죠. A1을 구해보면 7 곱하기 2가 나와. 얘는 14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 위에서 구한 얘랑 아래에서 구한 얘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어렵죠 슬슬. 28 더하기 K가 14가 나와. 그래서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4라고 계산을 할 생각이라고.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등비수열의 합의 구조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바로 그냥 얘라고.
이해된 거죠? 얘도 아셔야 되고요. 쟤도 아셔야 되고요. 둘 다 알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봤어요. 잠깐 봤고 지웁니다. 할만해요, 수열? 좀 더 해보면 안 할만해요. 이게 수열이 대한민국에서 입시제도가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험이 출제가 된 파트거든요. 학력고사 시대 때부터. 얼마나 기출문제가 많겠니? 옛날에는 상당히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지금은 계속 이렇게 줄여서 조금 몇 가지 정도만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한 게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전반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내일 오시면 수열 후반부 걔랑 그 다음에 수투에 나오는 극한이랄지 아니면 미분이랄지 적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극한이랑 미분 정도 설명을 보따리 왜 다 싸고 있지? 이 이유가 뭘까?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보따리